네오 맥케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하이투자증권 상대로 소송 관련해서 일부 승소 판결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전장에 프로그램 쪽과 외국계 JP모건 쪽에서는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봉 흐름이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아침에 28,000원대까지 초반에 좀 밀렸다가 이 12시 넘어서 지금 이제 장중 28,500원대를 좀 넘어가면서 28,700원, 650원. 그래서 이제 양봉 형태의 어떤 진행 흐름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0원대, 3만원대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이제 옷장에서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차트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금 이제 밑꼬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도 좀 밑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인데, 여전히 거래량은 9월달 들어서도 큰 폭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쪽에서도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도 이제 아침에 이제 한 9,000주 가까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좀 매수입니다만, 이런 어떤 수급 압박 속에서 일단은 음봉에서 일단 양봉으로 일단 전환을 옷장이 좀 시키고 있죠. HLB 생명과학도 양봉이고요. 제약도 소폭의 몸통은 좀 작습니다만 소폭 양봉이고, 테라피틱스도 강보합세, 글로벌도 밑꼬리가 나오면서 양봉 흐름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이오주들 관련되는 흐름들은 이제 이 나이백이라든지 오스코텍, 그 다음에 보르노이, 이런 이제 액티브 ETF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흐름으로는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급등을 좀 한 바가 있고요. 아이센스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만 당뇨 관련되는 종목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련주의 어떤 강세들이 계속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대형주 관점에서 이 흐름들이 좀 부진합니다만, 옷장에는 이제 29,000원대, 3만원대 도전을 다시 또 이제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종가까지 이어진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하이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소송 패소했다는 소송입니다. 이 법원이 이제 옵티머스 운영으로 하이투자증권이 보통 이제 사모펀드죠. 이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이게 옵티머스 사태인데요. 2020년도 같으면 이제 코로나 때인데요. 그때 이제 금리 단이 굉장히 낮아서 시중에 이제 가시게 되면 학정 상품들이, 안전한 상품들이 한 2%를 주는 거였는데, 이 옵티머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일종의 사모펀드인데요. 여기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대상체가 일반 어떤 이제 사모펀드하고는 좀 다르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은행에서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줘요. 그래서 한 3% 정도를 주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고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공기관들 공사 같은 데서 이제 발주를 건설사 같은 데 주면 그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채권으로 공사 관련되는 부분이 채권이 나오게 되면 이 공공기관이니까 국가가 이제 이런 부분 원리금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안전하다. 그래서 시중보다는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매했던 NH투자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사도 50몇 개, 그다음 대학교도 많이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문단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큰 어떤 이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운영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5천억대
1조 한 5천억대 정도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뭐 투자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비상장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뭐 대여라든지, 상장, 그 다음에 펀드, 이제 옵티머스 펀드에도 뭐 1호, 2호, 3호 있는데 이렇게 뭐 돌로 막기 식으로 폰지 사기 형태로 이제 사모사채를 뭐 이렇게 상환하면서 돌려막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들도 이제 보통 이제 자금이 있으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50개가 넘는 어떤 회사들이 또 이제 안전하다 해서 이제 자금을 맡겼는데, HLB도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금이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2020년도 뭐 기사인데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4월 달에 이제 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 여기가 이제 판매처니까 여기서 이제 뭐 권고를 받았겠죠. 기존의 어떤 확정 상품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고수익이 아니라 안전한데 조금 더 많이 준다. 공공채권 이런 걸 통해서 10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맡겼고, 6월 달에 HLB가 이제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도 한 300억 정도를 맡겨서 지금 이제 판매하는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 관련되는 채권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믿고 이제 신뢰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불안전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피해다 이러면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 판매자들, 증권사들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소실액 손실이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회사에 이 부분들을 위탁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방송도 뭐 있고 이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옵티머스 관련해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알았다, 뭐 이런 어떤 뭐 루머들 놀았는데 전혀 모른다. 예, 대표이사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도 옵티머스 측의 어떤 임직원들 관계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이 누구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그냥 그 판매사 측의 어떤 권고를 받고 이제 했다, 요런 어떤 이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사 두 곳을 상대로, 그러니까 NH투자증권하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겠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 어떤 소송의 어떤 사항의 흐름들이 이제 이 9월 6일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 앞서 이제 옵티머스 운영으로 제공받은 판매 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투자에 관한 설명한 점으로서, 보통 이제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은행 가시게 되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고 사실은 중간에서 판매하고 해야 되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라임 사태랑 좀 비슷합니다만 아예 뭐 작정을 하고 이제 폰지 사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디스커버리 펀드라든지 과거에 좀 판매되었던 부분에서 이제 불법 판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하이투자증권 관련되어서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서 지금 이제 부분 300억 전체가 아니라 한 30% 정도는 투자자 보유 의무를 하이투자증권의 책임이다. 그래서 90억을 지급하라.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이제 하이투자증권은 이제 검토 중이다.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운영도 제공받은 판매 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설명한 점으로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확인의 어떤 뭐 신의 성간에 이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펀드 관련되는 판매사라든지 이 기관이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부분을 다하지 못했다. 근데 전액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이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 이렇게 투자자 뭐 보호 관련해서 이야기 있는데, 이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내용은 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30% 정도의 어떤 지급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2020년 6월 달에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HLB는 300억,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이제 HLB 생명각이 100억 정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쉽게 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떤 뭐 지하철 공사다, 뭐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발주하는 공공 뭐 이렇게 관련되는 어떤 이제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수주를 주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투자해 놓는다 명시를 해놓고 여기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부실한 사모사채를 편입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예 이제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작정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좀 악랄하다 기법 자체가. 그래서 판매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근데 HLB가 직접적으로 이 옵티머스 크리에이티브 이제 펀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에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이 3호에다 투자했거든. 3호는 이제 충주호 이제 유람선에 투자한다고 명기했고 실제로 이제 뭐 충주호 유람선이 발행한 사모사채가 담겨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돌려막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제 크리에이티브 관련되는 이 돌려막기로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옵티머스 1호, 2호, 3호 나오게 되면 후속으로 돈을 받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땡겨가지고 뭐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회수를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뭐 송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30%, 90% 아직 최종 관련된 이제 1심이니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5장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반영되면서 28,900원대까지 29,000원, 3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나름 이제 거래량은 좀 작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벗어났던 부분들을 회복을 하면서 21 이평선과 윗단에 있는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9월달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9,000원대, 3만원대 흐름의 구간으로 이제 캔들이 형성되면서 해야 지금 2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 하단의 흐름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한 3년치 정도가 여기가 박스 구간이었죠. 그래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결국 이제 저점에 대한 확인은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의 모습들을 이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29,000원대, 3만원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캔들들이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올라올 때 가장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5장에도 이제 29,000원대 부분에서 이제 밀리지 않으면서 흐름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